오늘은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질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병에 이완되면 가장 큰 걱정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통증이죠. 어떤 질환이든 통증을 야기하는데 위염에 걸려도 위장에 통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면 복통이 생기고, 두통도 극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할 수가 있고요. 또 치아나 3차 신경통, 또 운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통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통증 외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장기간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 4가지를 들어보면 첫째가 대상포진이고요. 둘째가 섬유근육통입니다. 셋째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CRPS를 들 수가 있고요. 넷째로는 암성 통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대상포진은 주로 수두 바이러스가, 수두는 주로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질환인데요. 이때 어릴 때 수두에 이완됐던 환자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진 어떤 시기에, 특정 시기에 발병을 하는 것이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피부에 수포를 일으키고 고름이 생기고 딱지가 앉으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해당 부위의 신경에 손상을 가져와서 통증을 일으키죠. 그 통증이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진짜 참을 수 없는 어떤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어쨌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흥분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유근육통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섬유근육통은 주로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에 잘 생기는데요. 보통 섬유근육통은 인체의 쇠약 증상과 함께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감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성장 호르몬이나 부신피질 호르몬 등, 또 세로토닌도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약해질 때 갑자기 교감신경이 흥분한다든지 신경통증 성류에 과전류가 흘러서 통증의 신호를 증폭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섬유근육통의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죠. 어떤 원인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고 스트레스나 긴장, 과로 등으로 인해서 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흥분해 있는 경우, 그래서 두통이나 불면증, 안구건조증, 입마름, 심장의 두근거림 같은 교감신경 흥분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쇠약하면서도 상부로는 열이 오르고 손발은 찬 그런 상열한감도 자주 느끼고 있죠. 특히 섬유근육통은 소염 진통제나 마약성 진통제들이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울증 약이나 항불안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CRPS를 들 수가 있는데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너무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환자들이 얘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CRPS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가 좀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용량을 늘려야 되고 또 내성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RPS와 섬유근육통이 모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CRPS 1형 같은 경우는 사고나 수술 등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충격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CRPS는 주로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열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나 혈관의 어떤 충혈, 과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떤 사고 없이
정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혹은 우울증, 불안증, 자율신경의 이상 등의 원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주로 신경을 따라서 보다는 연부 조직의 통증이 더 많고 섬유근육통의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가 거의 듣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신의 기능 저하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 저하 혹은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은 그런 어떤 인체 쇠약성 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CRPS 같은 경우는 열감이나 화끈거림 혹은 격렬한 통증, 신경근을 따라서 통증이 이동하는 등 이 급성기 통증의 양상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두 질환 모두 만성기가 되면 진통제들이 잘 듣질 않고 다른 약들이 잘 듣질 않을 때 또 신경 차단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직접 통증이 있는 부위의 신경을 차단하거나 교감신경의 어떤 차단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개 이런 신경 차단술은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또 신경을 차단한다고 해서 완전히 신경이 차단되지 않고 우회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질환이 모두 공통적으로 자율신경의 어떤 이상을 나타내는데요. 두통이나 불면증 혹은 입마름증, 상열 하한증, 심장의 동계, 불안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치료 효과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성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암성 통증이라는 것은 통증이 너무나 격렬해서 표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저산소 환경에서 형성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노폐물의 제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산의 과도한 생성 축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직의 손상, 신경섬유의 손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은 모든 통증이란 것이 스스로 이제 제거되기 위해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신생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자라줘야 되는데, 암 같은 경우는 건강한 조직이 자랄 수 없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악액질이 생성되고 신경근이나 근육의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통증을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